네, 안녕하십니까. 네. 아이고, 요 며칠 사이에 제가 참, 심신이 좀 피폐해졌다고 할까요? 뭐, 그냥 그,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세상이. 네. 물론, 음, 민주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의 목소리가 다양하죠. 그리고 생각이나 어떤 견해가 차이가 납니다. 네. 우리가 다 똑같이 산다면 그건 로봇겠죠, 로봇. 예. 저는 이재명을 지지합니다. 좋아합니다. 응원합니다. 예. 그러나 그 방법 면에서는 또 그다음에 표현의 방식이나 이런 걸 보면은 모두가 좀 다양합니다. 예. 저는 그것을 인정하고 이해합니다. 우리가 저는 출신이 전라도입니다. 예, 전라도.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는요, 그 욕을 좀 입에 담고 살았어요. 예. 그래서 전라도 촌놈이 서울 와서 제일 먼저 먹고 들어가는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그 욕발입니다, 욕발. 욕으로다가 상대방을 확 제압을 많이 합니다. 전라도 사람들이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아니, 또 이것도 또 지역 비하 또 이런, 제 고향이라서 제가 알아요. 요즘 서울 와가지고 우리 전라도 말 한번, 전라도 욕 한번 지서불면은 세상에 살다 이런 욕은 나 처음 들어봤다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예. 저는 욕도 하나의 그 사회 문화라고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사실 씨발로만 이게 욕이죠. 큰 욕인데. 아니, 친구끼리도 전라도에서는 처음에 씨발로만 어? 이렇게 시작을 해요. 요즘 지금 현대 사회에서는 그랬다가는 당장에 모욕죄다 뭐다 걸리죠. 예, 하여튼 조금 전라도 출신들이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예, 조금 거칠고 좀 억센 면이 좀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표현이 조금 좀 나이브하죠. 예, 좀 이렇게 거칠 것 없이 표현을 해요. 예. 그래서 그렇게 합니다. 아무튼 정중하고 애의 아니, 다 그런 거 아닙니다. 이런 거보다는 그냥 거칠 것 없이 그냥 얘기를 합니다. 지서댑니다. 그냥 왈왈왈왈왈 하면서 예. 예, 그런 어떤 그 지역의 문화의 차이도 좀 있을 것이고요. 제가 전라도에서 딱 서울 와가지고 좀 이렇게 좀 의견 충돌 있으면은 욕질 한번 해버리면은 그냥 멍 때려가지고 조용해집니다. 예, 좀 그런 게 있어요. 예,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래요. 우리가 지지를 하는 것은 방법이나 여러 가지 표현 방식이 많이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 더 담대하게 좀 서로가 받아주셨으면 어떨까 싶고요. 저는 또 이런 생각이 있어요. 조선시대, 아니, 우리 역사를 통해서 아마 대왕이라고 호칭해주는 사람이, 뭐, 광개토 대왕이 있었나요? 그 양반은 워낙에 좀, 만주 이쪽으로다가 우리 한국의 영토를 많이 이렇게 확장했던 분이시죠. 네, 뭐, 징기스칸 정도는 안 되지만. 그리고, 세종대왕이라고 합니다. 또 누가 있으십니까? 물론, 이제, 혹자분들은 뭐, 정조한테 뭐, 정조대왕이라고 뭐, 이렇게, 뭐, 얘기도 하시는데, 아마, 광개토 대왕, 그 다음에, 세종대왕이 아마 일반적으로 우리가 대왕이라고 해도 그렇게 큰 무리 없이 받아들이는 인물 같습니다. 광개토 대왕은 아까 말씀 올렸듯이 어떤 우리나라의 영토를 많이 확장을 했던 그런 분이셨고, 그래서 대왕이 아마 간 것 같고요. 세종에게 왜 대왕이 붙었을까요? 그리고 우리 현세인들도 아직도 세종대왕에서 광화문 가면은 이순신과 세종대왕 동상만 쫙 있지 않습니까? 저는 세종대왕 당시 그 시대를 안 살았기 때문에 그 치적을 체감을 할 수는 없지요. 그러나 이렇게 뒤져보면 세종에게 대왕이라는 호칭이 들어간 것은 저는 딱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세종의 애민정신이었다고 인걸로 뭐 보통 이렇게 기록이 남겨져 있습니다. 즉, 그 당시에는 국민들을 백성이라고 불렀죠. 백성이라는 게 뭐 나쁜 것은 아니잖아요. 뭐 100가지 성이라는 뜻인가요? 하여튼 여러 이제 세종은 전주이시지만 그런 다양한 성씨들이 있기 때문에 백성이라고 하지 않았나. 애민정신입니다. 즉 그는 보면은 오직 지금으로 따지면 국민들을 어떻게 하면 편하게 해줄 수 있는가, 그리고 국민들이 좀 더 질적으로 좋은 그런 것을 누릴 수 있는가, 이것만 좀 집중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뭐 훈민정음도 아예 나란 말씀이 중국에 달라 문자로 서로 삼았디 아니할세, 이런 전차로 어린 백성이 이루고자 할 배 있어도 마침내 제 뜻을 이루지 못합니다. 이런 전차로 하면서 이제 훈민정음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는 이제 선비들은 다 한자 공부만 해가지고 이런 일반 백성들은 의사소통이 안 됐죠. 그래서 좀 쉬운 글자를 만드는 게 우리 한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과학이나 이런 데서도 뭐 누굽니까 하여튼 많은 해시계 물시계 막 이런 거 했던 분 이름이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그분은 완전히 천민이었거든요. 그러나 그 천민을 가까이 하면서 그분의 그 천민의 재능을 이렇게 막 그래 그런 것이 있어 한번 해봐 하면서 밀어주고 후원해 준 거죠. 그죠? 그리고 이제 당시에 노비들한테도 굉장히 어떤 복지 이런 것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여러 가지 치적이 있겠지만은 그 세종의 그 뜻에는 어떻게 하면 우리 그 백성들이 좀 더 좋은 환경에서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게 뭔가, 이것을 아마 그 철학으로 하셨던 분 같습니다. 그래서 이 수백 년이 흐른 데서도 세종은 대왕이라는 호칭과 함께 우리 한국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광화문에 동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세종을 지키는 동시대의 장군은 아니었습니다만 이순신이 지키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지하는 방식이나 표현 방식 이런 건 그냥 본질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양하죠. 그러나 그 근간이 되는 것은 그 정치가가 어떤 생각과 철학과 신념을 가지고 이 나라를 한번 이끌어 나가려고 하는가. 그 가장 근본은 바로 애민정신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민을, 백성을 아끼고 사랑하고 그분들을 위해서 헌신하려고 하고, 또 그렇게 하다 보면은 국가와 국가 간의 어떤 대립도 있으니까 국가와 국민을 위한, 이게 다른 얘기 할 게 있습니까? 이 나라 헌법이죠, 그게. 대통령은 나는 재임 기간 동안 이 나라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이거 외에는 다른 얘기가 뭐가 필요합니까? 국가와 국민입니다. 물론 국민이라고 해도 많은 이제 이해관계가 서로 대립되지만은 세종은 항상 소외되고 이런 민중을 위한 정치를, 그때 당시엔 정치라고 안 하고 치세죠, 치세를 하셨기 때문에 우리 한국의 역사적으로 세종이 칭송받고 대왕이라는 호칭을 받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물론 선거에서 이겨야 되니까 상대를 비판하고 비난하고 그럴 수는 있습니다. 저는 민주당이고 또한 이재명을 지지합니다. 그렇지만 적장이라고 해야 될까요? 윤석열도 존경합니다. 혹자들은 배신자 말이 많습니다만은 존경합니다. 예.
저는 이재명과 윤석열의 빅매치가 되면 물론 이재명 당선을 더 바라지만은 혹시나 윤석열이 되어도 크게 불만 없습니다. 저를 또 배신자라고 하지 마십시오. 다만 이제 윤석열이가 포진하고 있는 그 국민의힘이라는 당이 우리가 좀 저주하는 당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느끼기에는 국민의힘도 많이 좀 변화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민중과 국민을 쪽으로 이렇게 손을 내밀고 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뭐 그런 거 가지고 또 우리 지지자 그룹에서 저를 좀 저 양반 좀 뭐한 사람이다. 뭐 이 편도 아니고 저 편도 아니고 이상한 소리 하고 있다. 또 이렇게 저를 이렇게 지적하고 나무라신 분들도 있어요. 뭐 정체를 밝혀라. 너 세작이냐 하면서. 하지만 제가 이재명을 지지한다고 해서 이재명의 세계로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 뜻은 뭐냐면은 이재명이가 우리의 세계로 와야지요. 그것이 이 나라의 주인이고 유권자 아닙니까? 내가 이재명이라는 어떤 그 세계 속으로 제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재명이가 우리 품으로 와야죠. 네. 그것이 민정신 아닙니까? 만약에 이재명 그리고 국가를 너무 강조하다 보면은 그것은 파쇼가 됩니다. 국가사회주의. 굉장히 위험한 것이죠. 국가를 위해서는 개인은 민중은 국가를 위해서 존재한다. 네? 지금 생각해보면 그 일본의 가미가제 같은 것들. 그 전투기를 그 하면서 적군의 그 함대 쪽으로 그냥 자폭하는 거의 뭐 IS 요즘 같으면 뭐 그런 데죠. 어떤 집단, 어떤 그 조직, 국가를 위해서 우리 그 구성원들은 톱니바퀴라는 거예요. 국가가 결정하면 무조건 거기에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전체주의 아닙니까? 그래서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우리 국가와 국민의 복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은 우리 국민들이 더 편안하게 잘 살 수 있는가? 그게 세종대왕 아닙니까? 그래서 국가를 너무 지향하고 또 어떤 정치인을 막 숭배하는 분위기로 가면은 그것은 저는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실 문재인 정부를 비난하고 비판하면서 문재인을 향한 것보다는 그 밑에 있는 그 대깨문들, 아니 솔직히 말해서 문재인 그 출범 초기에 이인이 네 맘대로 해, 대가리 깨져도 문재인, 이게 말이 됩니까? 그게 민주사회입니까?
그런데 일 잘하는 우리 머슴 이재명 그래서 좋아해요. 근데 지금 그 지지그룹에서 이재명을 막 숭배하려고 하는 일부 대개명이 탄생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분들도 뭐 열렬히 지지하다 보니까 또 상대가 너무 막 비열하게 태클 들어오니까 그에 대해서 가차없이 그 대응을 하는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제가 그러던 말이 그럼 이게 옳은 거냐 저게 옳은 거냐 네 말하고자 하는 게 뭐냐 그러니까 이해는 해요. 그렇게 근데 그 숭배 쪽으로 가면은 막 좀 아무리 저 사람이 옳은 일을 하려고 해도 어떤 저항감이 생기지 않습니까? 제 개인 방송이라 그냥 뭐 담배도 피우고 그렇습니다. 이게 뭐 공영방송입니까? 공영방송에서는 이렇게 담배 피고 술 한잔 먹고 이런, 아니 술이야 뭐 그냥 담배가 요즘은 좀 공공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을 다 금기화 시키기 때문에 어찌됐건 제가 좀 가슴이 많이 아파요 지금. 왜 아프냐면은 한 5년 가까이를 이재명과 사실은 정치적으로는 함께 했어요. 함께 했다는 게 뭐 이재명과 어깨동무하고 뭐 그런 게 아니고요. 아마 이재명이도 아마 나를 보면 저 양반 나를 막 굉장히 열렬히 지지하는 지지자 정도로 알고 계실 겁니다. 뭐 악수는 딱 한 번인가 해봤고 어디 법원 그때 했을 때 그리고 악수를 하면서도 좀 이재명이가 나를 조금 싫어하는 것 같더라고. 어떤 느낌이냐면 제가 좀 약간 강성으로 비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너무 강경한 사람에 대한 어떤 아니 모르겠어요. 제 생각이에요. 뭐 그런 것밖에 없고요. 뭐 내가 이재명 지지하라고 이재명이 만나갖고 인터뷰는 내가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초창기에 이재명이 처음에 광화문의 모습을 드러냈을 때, 네, 그때 제가 촛불을 막 들면서 그 살대협이라고 그 살대협 그러니까 조금 살자가 들어가니까 좀 뭔가 무시무시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살기 좋은 대한민국 만들기 협의회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초기에 회장직도 하고 그랬는데 제가 뭐 사실 저는 어떤 공인이 될 자신은 없어요. 저는 제 개인의 개성과 자유를 더 중요시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뭐 공공적인 뭐 이런 거보다는 거침없이 제 개인의 자유를 외치는 사람입니다. 패트릭 헬리가 얘기했듯이 저는 자유 아니면 죽음을 달라 뭐 이런 과입니다. 어떤 뭐 조직의 어떤 톱니바퀴 이런 로봇 뭐 이런 건 절대 저는 그렇게 살 바에는 차라리 죽겠다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개인의 개성을 존중합니다. 저만 그런 개 같은 성격이 있겠습니까? 모두가 다
갖고 있지요. 그래서 그 개성을 존중합니다. 또 말을 하다 보니까 너무 두서없이 막 이 말했다 저 말했다. 예. 과거에 제 별명이 횡설수설이었어요. 뭔 말을 하는지를 모르겠다는 거지. 이 말했다 저 말했다. 어찌됐든 저는 이재명을 좋아합니다. 응원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정치인입니다. 윤석열도 좋아합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윤석열이가 그려나가려고 하는 구도가 뭔지. 그러나 이재명은 좀 명확해 보입니다. 그가 한번 해보고자 하는 그런 것들이 감히 말씀 올리면은 세종대왕 문재인도 충분히 초기에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뭐 김대중 노무현이가 만들었던 이제 남과 북의 관계를 막 좀 구체화시키고 완전히 뭐 통일은 안 되더라도 어떤 연방제 정도는 될 뭐 자유롭게 남과 북의 우리 민중들은 이렇게 왕래를 하고 뭐 그런 분위기로 뭐 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지율이 뭐 80%까지도 막 가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어느 순간부터 그렇게 와르르르르르르르르 그렇게 무너지더라고 문재인이가. 그게 대깨문 같은 그런 조직은 뭐 국가에서 한 건 아니지만 뭐 친위대들, 예? 나치 히틀러 친위대들 같이, 예? 그렇게 하면서 저는 우리 민중들이 등을 많이 돌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디 이재명이가 또 이재명 그리고 재명아 우리 국민들은 우리가 주인이니까 그렇게 부를 수 있잖아요. 예? 그거 가지고 왜 태클을 거세요? 예? 화가 납니다. 예? 대통령이 뭡니까?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는 그런 데 아닙니까? 그리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애우를 해주고 받들어주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왜 우리가 뭐 그 정치가에게 막 고개 숙이고 막 이렇게 막 숭배를 해야 됩니까? 네? 너무 마음 아픕니다. 지지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졌어요. 네. 재명아, 정신 차려. 잘못할 때는. 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이 나라의 주인이면 유권자 아닙니까? 네. 물론 어떤 분께서 저한테 어르신한테 무슨 말버릇이냐 이런 얘기는 하지 않았어요. 재명아 했더니 조금 표현이 그 뭐냐라고 그렇게 이제 하는데 제가 재명아 했을 때 무슨 뭐 동네 똥개 부르듯이 했겠어요.
이 나라의 어떤 리더가 되실 분이니까, 그렇게 표현한 거죠. 아무튼 그 얘기는 더 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언제든지 제명할 것입니다. 그만큼 애정이 있고 사랑하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무슨 이재명을 조롱하려고 제명하 했겠습니까? 근데 이제 사람에 따라서 그렇게 그 표현이 듣기 거부가신 분이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 충분히 있다고 저는 봐치고요. 그래서 뭐 사과를 드렸습니다마는 제 진정성이 못 느끼시는지 아직은 저를 용서하지 않고 있네요. 더 이상은 제가 사과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제 개인 방송이니까 언제든지 제명하라고 떠들 것입니다. 결론이라도 한번 내려볼까요? 결론이 뭐 있습니까만은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저는 이재명을 좋아하고 첫째, 두 번째 응원하고 세 번째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지자라고 해서 그렇게 내 표현을 함부로는 아니죠. 제가 하고 싶은 표현을 못해야 된다면 저는 지지자는 되고 싶지 않습니다. 좋아하고 응원합니다. 그리고 항상 잘못된 것이 있으면은 나무라고 이 나라 주인으로서 그리고 비판할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이렇게 거의 30분 동안 떠들었던 결론입니다. 마음이 조금 아프고 5년 동안 함께 해왔던 동지님들께 어떤 비판일까요? 비난일까요? 하여튼 왕따를 좀 당하고 넋두리였습니다. 들어가겠습니다.